얘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72세 김선자 할머니가 매일 밤 취사장에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7년 전 사라진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하지만 그 국그릇을 매일 비워가는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할머니의 국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철책선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한 군부대에서 밤 9시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생활관 불이 모두 꺼지고 나면 취사장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지거든요. 몇몇 병사들이 가끔 밤 공기를 마시러 나왔다가 따뜻한 국물 냄새에 깜짝 놀라곤 하죠. 저 불 또 켜졌네요. 야, 우리 진짜 몰래 야식해주는 건가? 그 아줌마 김선자 씨 아니야? 원래 군대 조리장이었다던데.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묻지는 못해요. 김선자는 말이 없고 눈빛이 너무 깊거든요. 72세의 김선자는 퇴역한 조리장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취사장 청소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쓰레기 정리하고 취사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김선자의 일과죠. 그런데 김선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밤이 되면 국을 끓이고 조용히 한 사발을 들고 취사장 뒤편으로 향하거든요. 그곳엔 작은 돌 하나가 있고 김선자는 그 돌 앞에 국그릇을 올려놓고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와요. 매일 밤 변함없이 말이에요. 병사들은 궁금해하지만 감히 따라가 보지는 못해요. 김선자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거든요. 뭔가 큰 아픔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선뜻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김선자의 밤 의식은 계속되고 취사장의 불빛도 매일 밤 조용히 켜졌다 꺼져요. 어느 날 부대에 새로 전입한 중이 박지훈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요. 박중희는 야간 점호를 마치고 부대 뒤편을 순찰하다가 혼자 앉아 뭔가를 중얼거리며 국을 올려놓는 김선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선자가 국을 올려둔 돌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 박성호 21-331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요. 박중희는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고개를 갸웃거려요. 박성호? 우리 부대 실종자 명단에 있던 이름 아닌가? 다음 날 박중희는 선임 행정보급관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보급관님, 박성호 일병이라고 아세요? 보급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박성호 일병? 아, 7년 전 실종자야. 휴가 복귀 전에 실종됐고 끝내 찾지 못했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와? 박중희는 김선자가 매일 밤 그 돌 앞에서 국을 올려두는 모습을 설명해요. 보급관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어요. 그럼 김선자 씨가 박성호 일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근데 성이 다른데. 그날 이후 박중희는 김선자를 더욱 유심히 관찰해요. 김선자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서 국을 두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김선자의 눈빛에서 깊은 그리움과 애절함을 느끼게 돼요. 분명 그 돌과 박성호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김선자는 취사장 정리를 마치고 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군번줄 하나를 꺼내 들고 조용히 입 맞추는 거예요. 바로 실종된 아들 박성호의 군번줄이거든요. 김선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7년 전 휴가 복귀 직전에 아들 성우와 크게 다퉜거든요. 그날 이후 성우는 부대에 나타나지 않았고 김선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김선자는 혼잣말을 하며 군번줄을 꼭 쥐어요. 당시 군 수색대도 나오고 민간 경찰까지 나섰지만 성호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방부에서는 사건을 탈영으로 처리했고 김선자에게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김선자는 아들이 실종된 건지 탈영한 건지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로 7년을 보낸 거죠.
얘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김선자는 매일 밤 아들의 군번줄을 보며 눈물을 흘려요. 김선자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매일 성우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여서 그 돌 앞에 올려놔요. 아들이 배고플까봐, 아들이 추울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와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어느 날 김선자가 평소처럼 국을 올려두고 간 다음 날 아침이에요. 김선자가 그 돌로 가보니 국그릇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김선자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봐요. 누가 있었던 거야? 김선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해요. 그런데 그 근처 풀밭에 행복한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김선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져요. 혹시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보급관이 취사장으로 김선자를 찾아와서 다그쳐요. 선자 씨, 국을 끓이는 이유가 뭡니까? 취사장은 근무 시간 이후엔 폐쇄되어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급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마침 지나가던 박중희가 나서서 말려요. 잠깐만요, 보급관님. 제가 며칠 관찰해 본 결과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그 국 누군가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선자 씨가 매일 그 자리에 국을 두고 가시는 건 맞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급관도 놀란 표정을 지어요. 그날부터 부대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아니, 혹시 성우 일병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귀신이 국을 먹을 순 없잖아. 그치? 그럼 누가 매일 밤 그 국을 마시고 있다는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져가고 김선자도 점점 불안해져요. 과연 누가 자신이 끓인 국을 마시고 있는 걸까요? 어느 폭설이 내리던 밤이에요. 김선자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여서 그 돌 앞에 올려두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남자는 초췌한 얼굴에 눈빛이 불안정해 보여요. 김선자를 보자마자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말해요. 어머니, 저 죽은 박성우 아닙니다. 김선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가요. 저는 김도훈입니다. 성우와 함께 복귀하던 전우였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그날 성우는 제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을 건너던 중에 얼음이 깨졌고 저는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김선자는 주저앉아요. 도훈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백해요. 시체도 못 찾게 된 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신고를 제대로 했더라면,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성우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저 국물 냄새가 그날 성우가 항상 자랑하던 어머니 된장국 냄새랑 똑같았어요. 성우가 늘 말했거든요. 우리 엄마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도훈은 그 죄책감에 7년간 폐인이 되어서 살았고 매일 부대 근처를 떠돌다가 국 냄새를 따라 이곳을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몰래 그 국을 마시며 성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김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7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아들 그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구나. 김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도훈을 향한 원망의 기색은 없어요. 오히려 도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요. 그래도 내가 와줘서 고맙다. 7년 동안 혼자 그 아픔을 견뎠구나. 김선자는 떨고 있는 도훈을 끌어안아요. 도훈은 김선자의 품에서 7년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제가 겁쟁이라서. 아니야, 아니야. 너도 그때 어린 군인이었잖아. 무서웠을 거야. 이해한다. 그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중희와 몇몇 병사들, 그리고 마침 순찰을 나온 부대장까지 모두 이 장면을 목격해요. 박중희는 수첩을 꺼내서 도훈의 증언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도훈 씨,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식 재수사를 요청해야겠어요.
부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이 사건은 단순 탈영이 아니라 사고사였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김선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표정은 잔잔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도훈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며칠 후 부대에 국방부 조사관이 방문해요. 박중희의 상세한 보고서와 도훈의 자수 그리고 병사들의 증언이 모이면서 7년 전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조사관은 당시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해요. 당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부대의 무리한 훈련 강행과 사후보고, 누락으로 인한 조직적 은폐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당시 담당 간부가 위험한 강 건너기 훈련을 강행 지시했고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성호의 실종을 은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탈영으로 조작해서 처리한 거죠. 당시 간부는 훈련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정확한 경위를 알리지 않고 탈영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김선자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껴요. 그럼 내 아들은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구조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훈은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고 당시 사건을 은폐한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돼요. 그리고 김선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공식 사과서가 전달돼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밤에 국 냄새는 나지 않아요. 취사장의 불도 더는 켜지지 않고요. 김선자는 7년간의 기다림을 마무리하며 부대를 떠날 준비를 해요. 부대장과 박중희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김선자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러 나와요. 그동안 내 아이처럼 챙겨준 병사들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그만 불 끄고 나도 집에 가야겠네요. 김선자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평온해요. 이제야 아들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김선자가 떠난 후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 돌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워요. 성호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훈이 직접 쓴 사과문도 함께 놓여져요. 마지막 장면에서 박중희가 그 기념비 앞에 서서 편지를 낭독해요. 성호 일병, 당신의 어머니는 7년 동안 매일 국을 끓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빛 아래서 진짜 사람 냄새가 뭔지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배웠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묵념을 올리고 멀리서 도훈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요. 취사장의 불은 꺼졌지만 성우와 김선자의 이야기는 이 부대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모든 병사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의 가치를 일깨워 줄 거고요.